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법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행정법에 이제는 그 성립과 유형 이거는 그냥 쭉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39페이지 맨 위에 한국행정법까지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법 이거는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와요. 요즘은 다 판례야.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터치하고 지나가도 돼요. 행정법이라는 게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국내 공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조약이 아니고 외국과 어떤 조약 맺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었다는 뜻이고, 공법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란 얘기예요. 개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법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조직법은 이거는 이제 강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배워요, 청론에서는. 뭐 공무원법, 뭐 정부 조직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작용은 아까 2편에서 배운다고 그랬고, 이 구제는 5편과 6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편, 5편, 6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고. 자, 근데 이 행정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는 얘기예요. 언제 만들어졌냐? 아까 민법은 로마 시대부터 나와서 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보면은 독일법을 다 뺏긴 거기 때문에, 민법 공부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때 민법 공부할 때 뭐 기도 안 막혀요. 막 너무 멋져. 야, 이런 것도 규율하는 것도 있네 막 이러면서 막 감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읽었더니 독일법 뺏긴 거더구만. 아무튼 그런 건데. 자, 근데 행정법은 약 15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1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가 법이 약 한 5만 개 있대요.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어느 교수님 논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 5만 개가 있는데 그중 95%가 행정법이래요. 약 4만 5천 개의 법률이 행정에 관한 법률이 된다는 얘기야. 웃기죠? 어쨌든 간에 그 행정법 어디서 만드냐?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이 시민 대혁명을 프랑스가 일으켰거든요. 시민 대혁명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시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얘네는 뻑하면 시위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는 당시 루이 16세한테 대들어갖고 루이 16세를 갖다가 왕정에서 끌어내려갖고 단두대에다가 목을 잘라버리고,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이 잘라버리고 뭐 이러면서 신명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이제는 왕을 죽여버리니까 이웃에 있는 왕정 국가에서 이게 한 거야. 왜냐면 그런 어떤 자유주의 분위기가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요. 그걸 대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갖고 그때 전쟁터에서 프랑스 군인 나폴레옹이 엄청난 공을 세워요. 그 갑자기 나폴레옹이 평민이거든요. 왕족도 아니야, 평민인데 저 그 시골 그 코르시카 섬의 그 조그만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하니까 갑자기 국민의 영웅이 된 거야. 그래갖고 1802년에 국민투표를 거쳐갖고 황제 등극을 해요. 국민한테 묻는 거죠. 황제하고 싶은데 시켜줄래요? 해. 해갖고 황제한 거야. 왕족이 아니라 피로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귀족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렇게 명문 가족 뭐 이런 있잖아. 우리 중국 드라마 보면 명문 세족이라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 꽁세유대따라는, 따라고 저는 이제 불어를 안 배웠는데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꽁세유대따를. 이 꽁세유대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국참사원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자문기관이야, 자문기관. 법률적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여기 도움을 받아요. 그러다 이제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이제는 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꽁세유대따에서 이제는 행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재판소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행정재판을 어디서 하죠? 사법부인 법원에서 해요. 행정부가 아니라. 근데 이건 행정부 소속이에요. 꽁세유대따가. 이거는 행정재판소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판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판례를 중심으로 이제 행정법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요, 얘네가 이제 뭐 나폴레옹도 하나의 어떤 그 자부심이고
뭐 그다음에 얘네 뭐 루브르 박물관인가 뭐 이런 것도 자부심인데 행정법을 자기네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대요. 얘네가.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 공법과 사법을 뚜렷하게 구분을 해요. 사법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고, 알겠죠? 이 공법적 영역에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재판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공사법 구별이 뚜렷합니다. 근데 바로 옆 나라 이제 독일도 이 프랑스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갖고 얘네들도 자 이런 식으로 공사법 구별을 뚜렷이 해요. 뚜렷이 하고 이런 행정부 내 재판소를 만들어서 했단 말이야. 물론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는 프랑스부터 좀 벗어나서 얘네들도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은 사법법원에서 해요. 어쨌든 이런 국가, 그러니까 공사법이 구별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재판소, 행정부 내에 있는 재판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는 이런 나라를 우리는 행정국가라고 불러요. 이 두 나라는 행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이제 비교할 게 어느 나라는 이제 영미법계야. 이 영미법계라는 게 꼭 이 영자가 영국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캐나다 있죠, 캐나다. 캐나다 국가 원수가 누구죠? 국가 원수가 영국 여왕이에요. 그럼 여기도 영미법계 들어가는 거예요. 호주 있죠. 아니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호주의 국가 원수도 영국 여왕이에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 영미법계는 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아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 의해서 이 사법과 공법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보통법이라고 하는데 보통법, 커먼로우라고 하거든요. 이 보통법을 적용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보통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보통법이 뭐냐 이게, 커먼로우가 뭐냐, 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거야. 이 커먼로우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럽에는 그 재판부의 재판관들이 법관들이 지금도 이렇게 노란 가발을 쓰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에서? 지금도 얘들 노란 가발을 쓰고 이제 법대에 앉아서 재판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 판결에는 법리가 있어요. 그 법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또 적용이 돼요. 이 판결이. 그걸 우리가 판례법이라고, 그걸 우리가 커먼로, 보통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네는 재판을 사법부에서 해요. 법원에서 해요, 법원. 법원의 재판을 해요. 행정사건도. 이런 국가를 사법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법은 이런 사법을 말하고, 공사법 이 사자는 이런 개인 사자를 말하는 거고. 헷갈리고 혼동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가 우리 법에 모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대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로스쿨에 있는 법대 그 전문대학원 그 교수님 대부분 다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상당 부분의 학설이 다 독일 학설이야, 이게. 독일 학설이야. 영미가 미국으로 유학 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법대 내에서 대부분 다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고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륙법계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요. 첫째,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요. 뚜렷이 구별해요. 보통 이제 사법이라는 건 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앞으로 행정법, 사법 그러면 민법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 딴 거 떠올리지 마요. 뭐 상법 이런 것까지 끌고 올 필요 없어. 그냥 민법.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행정법과 민법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구분하고, 근데 사법국가예요. 우리는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행정법원이라는 사법부에서 해요. 법원에서 해요. 법원. 행정사건의 재판은 법원에서, 사법부인 법원에서 한다고.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39페이지 메뉴에 3번의 한국행정법 봐봐요. 자, 우리헌법 107조 2항. 자, 2항이 있는데, 자, 2항. 거부는 이제 명령규 시도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된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는 대법원이 이를 책임지고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자, 요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는 행정국가 아니라 사법국가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자, 거기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행정의 특유한 공법 성격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해요. 그래서 사법국가주의를 쓴 거예요. 우리는 믹스가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군정이 있어서 그래요. 미군정.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정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법이 이제는 들어오게 되면서 믹서가 된 거. 우리나라는 예, 그런 어떤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 107조 2항에 보면은 자, 봐요. 이 107조 2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우리 행정법에서. 자,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자, 명령, 규칙, 자, 처분은 빼버리고요. 자,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자, 헌법에 자, 위배되면 이거에 대한 대법원이 최종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봐. 이 명령 규칙이 바로 이게 행정법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영역에서 규범이라고. 아까 명령은 행정권이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정권이 만드는 거 또는 이거에 따른 처분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최종 심사해. 그러니까 1차는 당해법원이 심사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떤 처분을 받았어.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재판을 청구했어.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 1심인데 1심 재판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저 재판장님 이 명령에 근거해서 처분 내렸는데 이 명령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아니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먼저 따져주세요. 그럼 요 당해법원이 먼저 따져요. 여기서 불복하면 2심, 3심까지 갈 수 있다고. 그때 대법원이 3심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런 행정권에 대해서 자, 법원이 심사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사법국가를 명문으로 규정한 거야. 이 107조 2항이.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2절 행정법 개념의 특수성, 개념과 특수성 이거는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예, 넘어갑시다. 뭐 별로 시험 문제 낼 것도 없고, 예, 나머지 다 또 뒤에 다시 나와요. 다시 반복되니까.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42페이지의 메뉴에 행정법의 그 단속 규정성이라고 돼 있죠. 예, 근데 그 양가로 4번에 또 행위규범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법하고 사법, 민법을 갖다가 개인사자 써서 이걸 구별할 때 이 행정법은 주로 이제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하잖아요. 무허가 영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단속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재가 가해져요. 근데 그 영업행위는요, 이거는 유효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봐봐. 여기서 이 트럭에다가 아저씨가 그 옥수수 갖고 오셨잖아. 예, 이렇게 3개 묶어서 5,000원에 파나? 예, 비싸요. 비싼데 맛있어. 이게 단속됐어, 이 사람이. 그럼 봐, 과태료 처분 받거든요. 근데 이 판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판도는. 왜? 옥수수는 이해하실 거잖아. 그죠? 옥수수 찧어갖고 판매한 건 이해하실 거지, 그치? 그 얘기예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단속규범이라고, 단속규범. 근데 이 사법은요, 주로 이제 효력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효력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의 103조에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무효로 해버려요. 효력이 없어져요. 이거는 유효한데 이거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신매매 계약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효예요. 그 자체가. 이런 성질을 가져요, 사법은. 그리고 이건 주로 이제 행위를 규율하는 거고 행위규범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횡단보도야. 그럼 우리는 일로만 건너가야 돼요. 이 횡단보도도 이거 처분이거든요. 근데 행정행위라고, 행정작용이라고. 일로만 건너야 돼. 그렇죠? 내 행위를 규제하는 거야. 여기 서울시내에서 50km 이상 밟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법은 주로 이제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판기원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안 중요하고 요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 자, 양가로 3번에 행정법의 단속 규정성, 그래서 사법상 강행 규정은 원시적으로 효력 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법상 강행법 규는 대개 단속 규정이다.
예, 그래서 법규를 위반해도 그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지만 무허가 영업을 한 경우에 자, 그 음식값 받는 거 이건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알겠죠? 예,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지도 원리가 부활에 이제 민주주의가 나오고 읽고 넘어가요. 오른쪽 페이지 기본권 보장으로도 나오고요. 자, 그 3번에 과소보 금지 원칙이 나오는데 이 과소보 금지 제가 나중에 심화반에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작년에 국가직에서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1번 판례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1번 판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법에서. 자, 넘어가면 이제 법치국가 원리가 나오는데 44페이지에 자, 여기서 이제는 이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될 테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라는 게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다스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다스릴 진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때 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 국민이 만든 법이에요. 왕이 만든 법, 황제가 만든 법 아니야. 과거에 뭐 진나라가 법과 사상으로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하잖아요. 그때 그 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만든 법을 만들고 이것을 통치하라. 근데 이 치자란 건 뭐냐?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게 공권 행사를 말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공권력을 행사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준다면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이제는 자,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거나 자,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잖아요. 뭐 세금 내 이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 해단다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을 만들어서 법의 근거를 둬라. 이게 법치주의야. 알겠죠? 근데 이런 법치주의가 이제 근대 나와요. 근대. 뭐 로마 시대 때 그런 거 아니야? 근대 나와요. 근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틀러가 등장을 해요. 자, 인류 역사상 태어나면 안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 히틀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죽고, 그렇죠? 예, 희생을 당했는데 히틀러가 당시 이제 독일이 황제의 나라예요. 황제죠. 왕정이었다고. 근데 봐봐. 2차 대전이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패망을 해요. 독일이. 져요. 진다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갖고 왕을 끌어내리고 공화국으로 가요. 그럼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죠. 헌법 우리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왕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바이마르라는 지역에서 그 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갑자기 부상을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수권법을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로부터 수권법을 제정을 받아요. 이 수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권법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도 그러니까 의회가 아닌 국회가 아닌 행정부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그리고 헌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담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 학살법이 여러 가지 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제 유대인을 한 6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600만 명. 말이 600만 명이지. 야,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세보진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자, 이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이제는 이 연합국이 이제 뒤집어진 거야. 혹시 여러분 그 유대인 관련, 그 유대인 수용소 관련 영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예, 그 수용소 생활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면 참 참혹하죠?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었는데 유대인 수용소를 다룬 영화. 도대체 난 요즘 20대들이 무슨 영화를 보면서 그 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 좀 좋은 영화 좀 엄선해서 봐요. 그다음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시리즈물 있죠. 우리 남자들 그 군대 가면 다 보여주는 시리즈물인데 봤어요? 안 봤어요? 도대체 뭘 보여주나? 예비군훈련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나 보여주지. 거기 보면은 유대인 수용소 얘기가 나오고요. 참혹해요. 그래서 이제는 전범들을 갖다가 전범 재판소에 세우죠.
갖고 이제 전범재판소가 야 엄마 너 엄마 얘 왜 학살했냐 그랬더니 얘네들 뭐라 난 법대로 했다 그런 거야. 난 법대로 했다. 그게 뭔 말이냐. 아니 수권법에 의하면 정부도 법률을 만들 수 있고 헌법 내용과 다른 거 담을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유대인 학살을 만들었고 난 이 법을 집행한 것밖에 없다. 난 아무 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법을 지켰다는 거야. 이런 법치주의를 뭐라 부른다 이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 법이 적법한 합법적인 적법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줬고 이 법의 내용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법대로 했다. 이것도 법치주의 아니겠느냐?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소 짜증나겠지. 야 미친놈아. 아무리 우리가 법치주의 즉 법을 만들어서 네가 통치한다 하지만 법의 내용도 헌법에 합치돼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또 정의로운 내용을 담은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만이 이게 진정한 법치주의 아니냐 해갖고 현대에 들어와갖고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형식에서 실제로 바뀔 때는 이 히틀러의 수권법 유대인 학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물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건 나오지 않지만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1949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헌법에서 처음으로 실적 법치를 담아요. 여기 뭐라 되냐면 입법, 행정, 사법보다 더 높은 게 있다. 그게 뭐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우위 규범이 알겠죠? 따라서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존엄성을 훼손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알겠죠? 여기서 이제는 처음으로 실적 법치가 나오고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5차 개헌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3공화국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만든 그 5차 개헌법에 처음으로 명문으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거를 가진다. 이게 우리 헌법 130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야 이게. 이거는 헌법 개정 금지 사항이야. 개정으로도 이거 없앨 수 없어요. 한번 들어온 거. 왜? 이게 실질이거든. 이건 현대 들어온 거야 현대.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 국가는 100%다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형식 법치주의 안 따라요. 됐습니까?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우리 심화반 돌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여러분 그 4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표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다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지금 넘어가세요 그냥. 예. 절 보세요. 여러분 그 행정법은 한 발 한 발 가는 거야. 여유 있게 가는 거야.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 가는 거야. 예. 자, 그다음 이제 46페이지. 자, 근데 이제 그 4절 법치행정의 원리 있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독일의 그 오토 마이어라는 학자가 오늘 행정법의 아버지다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행정법의 체계가 정립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오토 마이어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토 마이어가 자,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즉 법치 행정해야 된다라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첫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가 법률 우위 원칙. 자, 세 번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 이번에 군무원에서는 여기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여기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또는 법치 행정의 원리다라고 부르거든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여러분이 법규라는 것부터 이해해야 돼. 법규. 법규라는 건 뭐냐면 이 법률이라는 규범, 그러니까 법률은 헌법보다 아래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내려가요. 올라갈수록 상위법이에요. 아래 내려서 하위법이고 헌법이 왜 제일 높냐? 국민이 만들기 때문에요. 아까 뭐랬어? 국민 투표로 개정한다고 그랬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이거
무효야, 무효. 이걸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야. 위헌법률 심판. 아까 봐. 신행정수도 건설하는 특별법이 있죠. 그럼 법률이죠. 근데 헌법에는 국민투표하라고 돼 있죠. 그럼 법률이 어긴 거죠. 무효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거야. 명령은 아까 행정권이 발동하는 규범이야. 행정권. 여기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있다고 그랬고,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 지방의회. 그러니까 이게 뭐 동작구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예요. 규칙은 단체장이 만드는 거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청장,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범을 규칙이다 그래요. 아까 됐죠? 이때 이 법규라는 놈은 뭐냐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야.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야.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법규가 있으면, 법규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무조건 따라야 돼. 알겠죠? 또 하나, 이 법규를 우리가 대외적 구속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대외적 구속력에서 외가 뭘 말하냐? 바로 국민과 그 다음에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도 따라야 돼. 국민도 따라야 되고. 그럼 법규성이 있는 이런 규범은 법률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만 이런 법규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만. 자, 봐봐. 여러분이 아버님이 여러분 가족 구성원한테 적용되는 가훈을 만들었어. 저는 따라야 되고 그거? 안 따라도 되죠? 여러분 따르는 거지, 그렇지? 법규성이 있어 없어요? 근데 국회가 만든 법률은요, 우리 따라야 돼요. 이거 안 따르면요, 형벌받을 수도 있고요, 제재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헌법에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돼 있죠? 살인죄, 그렇죠? 이런 사람을 죽였어. 이런 감옥 가잖아. 이게 법규성이 있는 거야. 나를 구속하는 거야. 내가 이 규범을 지켜야 돼. 따라야 돼. 그걸 어긋나면 제재를 받는 거야. 그걸 법규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법원도 이걸 따라야 돼. 법규성은 대적 구속력을 말하고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런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는 법규를 법률에 의해서만 만든다라고 보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 46페이지에 자, 거기 1번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1번 개념 봐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국민이 권리 의무 관계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창조하는 것은 국민이 대표기관 의회의 전속적 권한. 전속적 권한인 건 뭐냐면 국회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기관은 못 만든다는 얘기 알겠죠? 예. 자, 권한에 속하며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자, 아까 봐봐. 아까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사법을 배웠죠? 예, 이때 국회가 만든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봐봐. 아까 대통령은 긴급 명령, 긴급 재정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법률효력을 갖고 있죠. 그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죠. 국회가 만든 법률만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적 의미의 법률은 되게 많아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만은 형식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예. 자, 그럼 국회가 만든 형식 의미의 법률만이 법규로서 그렇죠? 구속력을 갖는다. 즉 법규성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근데 잘 봐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행정법에서는 이거는 안 중요해요. 안 물어요. 그냥 개념만 알았어요. 개념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한다, 만든다. 알겠죠?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오늘날 이게 안 중요해졌냐면, 자, 여기 봐봐. 나중에 우리가 명령을 배울 때, 아까 제가 법규 명령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건 행정기관이 만든 규범인데, 명령인데, 법규성을 가져요. 우리를 구속을 해요. 그러면 명령으로도 법규성을 창조하죠. 그렇죠? 꼭 법률로 창조하는 게 아니죠. 자, 오토마이어 시대에는 오토마이어의 학자가 살던 근대 현대로는 그 시대에는 이제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왕을 끌어내리고 새 시대를 열었잖아.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가는 곳이 의회잖아, 국회잖아. 그래서 시민들이 만든 법이 바로 법률이잖아. 그죠?
그 시민들이 인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법규를 갖는다라고 봤겠지. 근데 오늘날 현대사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잖아. 그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무식할까요? 유식할까요? 무식하지. 좋아. 예를 들을게.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서 그 핸드볼 출신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이모경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그 불타는 청춘에 그 이모경 씨 몇 번 나오고 나서 야, 참 멋지다. 참 이혼하셨지만 그 아이들하고 참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분은 핸드볼만은 세계 최고야. 지식이.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국회의원이시라고 현재. 자, 근데 봐봐. 자, 원자력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왔어. 이모경 국회의원 이거 알아 몰라? 모르지? 핸드폰은 잘하지만 그렇죠? 무식하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국가의 모든 그 작용을 법률로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행정청에 있는 이 담당 공무원, 만약에 원자력 관련 산자부 같은데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네들에 의해서도 그네들에 의해서도 법규성을 갖고 있는 규범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는 게 나온 거야, 이게. 그러면 명령으로도 법규성을 갖다 창조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진 거지, 이제. 그렇죠? 또 우리는 관습법으로도 또 우리는 구속을 받아요. 관습법. 아까 그랬잖아. 대한민국 수가 서울이건 관습헌법이야 이러잖아. 그렇죠? 관습법도 우리가 규율한단 말이야. 꼭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법규성이라는 게. 관습법도 법규성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오늘날 의미가 없어졌다. 그게 그 아래 47페이지에 자, 거기 3번에 법률의 법규의 창조의 의미 변화 있죠? 한번 이렇게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나 일반 원칙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관습법도 법규성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행정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이게 이제 법규 명령이거든요. 법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자, 이 법률의 법규의 창조력의 의미가 이제는 바뀌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알겠죠? 예. 자, 이제 법률 우위 원칙 갈게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법률 유보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야. 법률이 우위다는 거야. 법률이 우위다. 뭐보다 우위냐? 행정보다 우위다 이런 뜻이야. 물론 법률 앞에는 헌법 뜻이니까 헌법이나 법률은 행정보다 우위거든 이런 뜻이야. 행정 네가 더 아래거든. 따라서 너 행정을 할 때 헌법 위반하면 안 되고 법률 위반해서는 안 돼 라는 원칙을 법률 우위 원칙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아,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셔. 자, 공무원이 됐어. 근데 법률 위반하는 그런 공무를 집행하면 돼안돼? 안 되잖아. 그렇죠? 이 나라는 국민이 나라지 행정공무원의 나라 아니야. 대통령 나라 아니라고. 근데 국민이 법률에서 이건 이렇게 해 그랬는데 행정이 이걸 어긋나면 이건 행정권 독주지. 이 나라가 행정권이 나라냐고. 국민 거라고 알겠죠? 국민 거라고. 여기 위배되면 안 된다고. 알겠죠? 따라서 이 법규명령도 법률이나 헌법 위배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거를 우리가 법률 우위원칙이라고 그런다고. 나 미치겠네.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봐. 세무공무원이 여러분한테 세금 내래. 1,000만 원 세금 내래. 이달 말까지. 왜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심심해서요. 안 내면 압류 들어옵니다 재산에 이러는 거야. 법에 근거도 없이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나한테 세금을 걷어갔는데 1,000만 원을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이게.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개념 봐봐 1번. 자, 1번 법률 우위라고 하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 밖의 규율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위반돼서는 안 된다. 자, 근데 2번에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의미고 법률 우위 원칙, 유보 원칙 적극적 원칙이다. 자, 이게 소극적 원칙이고, 그러니까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고,
이거는 적적 원칙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이 소극이란 거 뭐냐면, 자, 법률이 있을 때 이것만 안 띄워놓으면 되죠? 소극이야. 근데 법률 유보라는 거 뭐냐면, 행정을 할 때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률의 근거를 둬라, 이런 뜻이에요. 유보라는 게.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말란 얘기야. 우리 국민이 이러이러한 거는 세금 걷어. 할 때 세금 거둘 수 있는 거지. 이런 근거도 없는데 세금 무조건 걷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하라는 얘기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행정 못해요. 그러면 행정하고 싶으면 법률은 먼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적 원칙이야. 이건 있는 것만 어기지 않으면 돼. 소극적. 알겠죠? 이건 없으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 없으면 절대 행정 못해. 이런 거. 봐봐. 자, 우리 이분한테, 이분이 여성이시잖아, 그렇죠? 국방부가, 자, 병무청장이 군대 들어오래. 그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지요. 왜? 이건 뭐라고 할 거야? 우리 헌법상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헌법상 여성은 국방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 안에 여성도 있어요. 근데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들만 병역 대상이 돼요. 여성들은 입대 안 한다고요. 근데 병역법에는 남성만 징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을 징집하면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법률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공권력을 발동할 때, 행정을 발동할 때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발동하라는 거야. 이거는 법률을 뛰어넘지 말란 얘기고. 알겠죠? 뛰어넘지 말란 얘기고 이거는 근거를 두라는 얘기야. 약간 됐죠? 소극적 극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번 헌법적 근거 있죠? 아까 우리가 107조 2항에, 아까 뭐라 했어? 명령규칙이 법률이 위배되거나 헌법에 위배된 때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명령규칙은 법률 위배돼서는 안 되고 헌법 위배돼서는 안 되겠죠? 그게 법률 우위 원칙이야.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 됐죠? 그게 2번 내용이고요. 자, 3번 소극적 원칙이다라고 그랬고, 자, 4번에서 그럼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자,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이 법률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야. 구체적으로 꼭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거냐, 그 외의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냐 라고 또 논의가 되잖아. 그렇죠? 예, 이건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 헌법, 법률 다 들어가. 그래서 자, 거기 4번 보니까 법률원칙 법률은 헌법, 그러니까 국회의장 형식의미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 일반원칙 등과 불문법. 이런 행정법 일반원칙은 행정법 일반원칙은 불문법을 주로 지칭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 불문법이었던 행정법 일반원칙이 성문화됐어요. 대부분이.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원칙 들어가면서.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법규문은 이해되고 있다. 단 아까 우리가 명령에는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되게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는 행정규칙은 제외돼요. 왜냐? 행정규칙은 대적 구속력, 즉 법규성이 없어요. 우리 구속하지 않아요. 그럼 행정규칙이 뭐냐면 봐봐. 자, 봐봐. 대충 그냥 던져드릴게. 여기 우리 하이클래스 그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5층, 6층에. 그렇죠? 자,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정했어. 뭘 정했냐면 점심값 내기는 사다리 타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행정규칙이거든요. 자기들은 그걸 따라야 돼. 근데 여러분은 그걸 따라 안 따라? 안 따르죠. 그게 행정규칙이야. 그럼 여러분은 구속한 힘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서 이 행정규칙은 이 법률에서 제외돼. 근데 이게 뭐 관습법, 헌법, 국회가 만든 법률, 법규명령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청은 이 대통령령을 이 법규명령인데 이걸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야 되지 대통령령을 뛰어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게 다 돼. 모든 법.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5번에 이제 법률 의원칙 대응대 보면 이것도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예, 자, 잘 봐요. 자, 행정법 한 바퀴 돌으신 분 잘 기억해야 돼. 법률 의원칙은 어떤 행정작용이든 다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법률 의원칙은 어떤 행정작용이든 다 지켜야 돼요. 이게 행정이 처음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절대 법을 어긋나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다음 부분 이제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법률 의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걸 따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받으라고. 모든 행정작용에는 그러니까 행정행위도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률 의원칙을 지켜야 돼.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영역이다 해놓고 심지어는 사실행위 이런 그 도로 청소 같은 건 비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권력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법률 의원칙은 지켜야 돼요. 어떤 행정작용이든 법률 의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건 잊으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1번하고 2번 판례가 나름 중요한 건데 지금 기원반식으로 설명하기 좀 그래요. 예, 근데 거기 2번 판례 좀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이거 금년도 소방직에서 출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자, 절 보실래요? 그럼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따로 행정법 판례집을 사서 공부하는 건 이거는 진짜 멍청한 짓거리예요. 따로 행정법에 관한 주요 판례집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읽잖아. 되게 좋을 것 같잖아, 이게. 그죠? 하나도 안 좋은 거야. 하나도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마. 자,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좀 뭐하지만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더 잘해요. 객관적으로. 이효리라는 이분이 노래를 더 잘해요. 노래 실력은 누가 더 노래 잘하죠? 박정현 몰라요? 아, 박정현은 몰라요? 아, 미치겠네 진짜로. 어떻게 박정현이라는 가수를 모르지? 아, 나 미치겠네. 아, 박정현이 훨씬 더 잘해. 100배, 1000배는 더 잘해. 알겠죠? 근데 인기는 누가 더 많아? 이효리 씨가. 왜? 대중을 사로잡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럼 대중적인 걸 선호하면 여러분 망해. 알겠죠? 실력을 갖다 선호하라고. 그딴 거 사들고 다니면서 읽지 말라고. 알겠죠? 그때 또 우리 교재 나오는 것만.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 판례만 그냥 쭉 떼는 거야. 판례만 이렇게 제목만 쭉 떼는 거. 이거 죽음이. 알겠죠? 이딴 거 공부하려면 제 강의 들어오지만. 알겠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부해. 알겠죠? 저주할 거 내가. 이거 중요한 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제가 별표 쳐라 그러면 별표 치고 그거 아주 그냥. 알겠죠? 지금 안 읽더라도 나중에 내년에 가서. 알겠죠?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읽고 들어가야 돼. 나중에 심화가 가서 다시 설명 드릴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원칙의 위반 효과 있죠? 예. 아, 이거 나왔다. 아까도 아침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커피숍 앞이야. 근데 거기 뭐라 되냐면 진심을 담은 한 잔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커피 이렇게
이쁜 그림에다가 커피 이렇게 대놓고 얼음 이렇게 대고 진심을 담은 한 잔. 이걸 보고요. 우리는 그 가게에 들어간다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죠? 근데 실제 들어가 봐. 진심을 담은 한 잔에 정신없어. 사람들 줄 서 있으면 그렇죠? 이러고 주잖아. 그렇죠? 거기 무슨 진심이 담겨 있냐고. 근데 이런 거에 여러분 혹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야. 자극적인 거, 뭔가 여러 개, 그런 거에 이게 연연하지 말라고. 그냥 듬직하게. 알겠죠? 어? 무게를 갖고 가. 자, 법률의 원칙을 위배했어. 그러니까 자, 행정이 법률을 위배되거나, 알겠죠? 뭐 헌법 위배가 될 수 있잖아. 이때 행정 작용은 우리가 이제 행정 작용을 어느 정도 설명드리면요, 행정권이 행하는 일체의 작용이 행정 작용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는 행정 입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 2편에서 이제 배울 거야. 아까 법규명령. 그러니까 법규명령을 만드는 게 행정입법이야. 또는 행정규칙을 만드는 게 행정입법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야. 행정행위. 우리가 이걸 처분이라 부르는 거야. 처분. 이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처분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처분이야지만 소송 갈 수 있어요. 처분이 아니면 소송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공권력이 발동되면 우리 권익이 침해되잖아.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뭐야? 구제. 구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식구에서 뭐 공법상 계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요걸 다 배우고 나면 2편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해봐. 행정입법이 법률의 원칙을 어겼어.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들었는데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았어. 그럼 이때 이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무효예요. 자, 공법상 계약을 했는데 이 공법상 계약이 법률의 원칙을 어겼어. 법률 내용과 다른 식으로 이게 계약을 했어. 그럼 이것도 무효예요. 이거는 무효 또는 취소예요. 이 취소라는 단어는요, 항상 처분하고만 연결되는 거야. 행정입법을 취소한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공법상 계약을 취소한다, 있을 수 없어. 이 취소는 처분이야, 처분. 그래서 우리 이제 배워요. 해봐. 이 하자가, 봐봐. 이 하자, 이 위법이라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로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가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느냐? 무효인 경우에 이걸 다투려면 무효 등 확인 소송 가야 되고요. 이걸 다투려면 취소 소송을 가야 돼요. 소 자체가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무효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취소가 되면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엄청나게 다른 거 알겠죠? 네,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은 법률 원칙 어겼다. 뭐다? 무효다. 취소는 있을 수 없다. 행정행위다. 처분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 아니면 취소.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을 할게요.